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법령 정비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역제 104페이지. 자, 정비법 먼저 싹 이론부터 한번 보죠.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인데 이 정비사업의 절차만 따로 떼갖고 규정하는 게 정비법. 그러면 정비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정비는 고쳐준다 그랬죠. 고쳐준다. 낙후된 구도시죠.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가지고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 열악하니까 정비하거나 즉 새로 설치해주고 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그래서 기반설도 새로 설치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3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3개. 그래서 이 사업의 개념 이거부터 파악하는 게 첫 번째가 되죠. 그럼 좀 전까지 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요? 사업이 1개. 단지나 시가지 조성. 그런데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2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3개. 그래서 이 사업부터 확실하게 구분. 그럼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자. 요거를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설이 극히열하,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밀집, 강조가 따고죠. 과도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이게 달동네 개발. 원칙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러면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이게 재개발 대상인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사업이 무산됩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실론가 되는 거니까 기반설을 좀 확충하면서 최소한으로만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얘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대안 쪽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대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2개니까 이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2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요거를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 이런데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비기반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근데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같은 도시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쌓아 묶어갖고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까지 완비. 그래서 정비기반설은 좋아요. 양호한데 오래된 아파트,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일단 단독주택 밀집 그럼 틀려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그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야. 이름대로.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절대 같은 사업이 아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죠. 뭐가 훨씬 더 큰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이 훨씬 더 크고 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죠.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해야 되니까 기존에 건물 싹 철거 밀어버리고 기반설부터 새로 싹 설치해주고 아파트도 짓고. 그런데 재건축은 기반설은 좋으니까 그냥 아파트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어떻게 보면 재건축은 간단한 거죠. 그럼 특히 3개 사업 중에서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요.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놨어요. 차이점은 뭐죠? 기반설의 열악 정도. 극히 열악하면 주거개선,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은 재건축. 그럼 양호하다. 그럼 정비기반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새로 설치해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 되는데요.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한다. 그 말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공익사업에서 인정해주는 특권, 대표적으로 수용권.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대신 조합원 아닌 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따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조합은 안 돼요.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온상. 그래서 재건축은 다른 사업보다 규제도 많고 특징도 많고 다 여기서는 양호하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거 다 올해 또 신설된 개념들이죠. 요약집 수정표. 오늘 나온 수정표. 자, 그게 이제 완성본입니다. 이후에 개정된 것들은 우리 시험에 반영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본. 수정표 1페이지, 맨 앞에 이제 보시면은, 정비사업, 그 중에서 2번 재개발사업, 종류에 똑같이 써 있는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자,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이 개념이 이제 올해 신설됐어요. 그래서 요건. 자, 또 하나 1번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저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그럼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을 공공이라고 그래. 공공. 공공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일 것. 공공이 하니까 공공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 2번.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그게 조합원 분양분을 얘기해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나 연면적의 100분의 50% 또는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다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지분 50%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분양받는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지분형 주택. 그럼 얘는 다 분양하는 게 아니고 50%만 지분으로 분양하니까 반값 아파트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분형 주택 또는 끝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또는 바로 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러면 그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핵심이죠.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에서 조합원 분양분 빼고 나머지 50% 이상을 뭘로 해라? 지분형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근데 그 중에서 그 밑에 조그만 것이 그게 또 저번 주에 대통령령이 나온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적어도 20%까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합니다. 그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요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재건축 사업도 두 번째 줄의 끝에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공공재건축. 역시 1번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공공이 하는데요. 자, 2번 그 끝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 대통령령이 저번 주에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가로에 보면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또는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러면 종전 재건축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 그럼 공공 재건축할 때는 1600세대 이상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1600세대. 그래서 160%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할 것. 그래서 공공재개발, 이제 공공재건축, 이 개념들 다 이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기반시설도 새로 깔아주니까 토지 대상,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니까 건물도 대상,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 합쳐갖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같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또는 토지의 건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갖고 있든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최소 20년 이상, 정비사업 처음부터 후까지 같이 가니까 지상권자까지 포함하는데 임차권 이런 거는 해당 사업 없어요. 임차권, 전세권 해당 사업 없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도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똑같아요. 근데 재건축만 개념이 다르죠. 재건축은 건물만 다시 짓는 거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홀랑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지상권자 애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되고요. 아파트 소유자.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하고 부속 토지 다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특히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조합원. 근데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누군지 확실하게 이제 정리해 두실 때가 되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상의 건물을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하고요. 오래되고 후진 건물인데 크게 요건이 4개. 자,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또 집안이 침하가 되었고 또는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갖고 무너질 우려가 크더라. 그러면 노후불량 건물. 그다음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가 안 되었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 얘도 그냥 노후불량 건물. 세 번째, 주거 환경이 불리한 곳에 위치하고요.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하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 그럼 보수 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면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 사용해요? 40년. 사용할 때 4자. 40년 할 때 4자. 4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도시 미관을 저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된 건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 몇 년? 30년. 그래서 30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로 가서 재건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30년. 그래서 40년, 30년 이거 딱 바꿔놓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사용하면은 40년, 노, 후, 화. 세 글자니까 30년.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예를 정리하셔야죠. 정비 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 이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설하고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 도로 상하수인데 올해 또 요게 또 추가되죠. 국어. 국어는 또랑. 그래서 마을 앞에 실개청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죠. 또랑.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역시 정비구역도 면적 200만 초과할 때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얘가 24일 때는 정답. 그래서 광장까지 딱 11개입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그리고 요거하고 구분해갖고 공동용설은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얘들도 정비사업 할 때 다 설치를 해줘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자 이게 또 28일 때 정답.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해갖고 공짜로 시행하는 것들 다 물어보고요. 요거 딱 껴갖고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공동용설.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뭐 등등등 그 많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29회 때는 또 요거 그냥 단독 기출. 공동용설이 아닌 것은 애들 관련된 놀이터, 타가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경로당 주니까 다 애들 관련, 요것만 노인 관련, 그래서 이것 찍어갖고 그때 다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니고 유치원. 유치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치원은 공동용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게 원칙적인 주택단지 개념인데 정비법에서는 건축법에 건축 허가받아갖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은 땅 이것도 주택단지에 다 포함합니다. 그럼 건축허가 받았다 몇 세대 이하? 29세대 이하. 그리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집단적으로 건설 30세대 이상. 그럼 29세대 이하면 건축허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든 건축허가를 받든 다 주택단지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두 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지방공사. 우리 서울의 SH 같은 거. 그래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다른 별개의 기관이요.
또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두 개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 등. 자, 이게 자치규범. 요새 그냥 개발법이나 정비법 잘 물어봐요. 그럼 조합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은 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할 때는 규약을 정한다 그러죠. 규약.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그럼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 공공. 공공이 할 때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규정. 이거는 개발사업도 같습니다. 개발법도 똑같이 있어요. 조합은 정관, 토지 소유자는 규약, 공공은 규정.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똑같이 쓰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